고등학교 내신 수능에서 출제가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중학교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이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묻고자 하는 문법적 포인트가 서로 다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전체 문법의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완벽하게 잘 숙지를 해야만 내신에서 이런 문제 풀면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지금 이제 예비고일 아이들도 요거 제시하면 굉장히 힘들어해. 근데 걔네들은 시간이 별로 없지. 지금 들어온 애들은 한 5개월 있고, 기말고사 끝나고 들어온 애들은 3개월이야. 근데 걔네들은 이걸 해낼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1학년의 성적을 보면은 최상위권으로 가고 있는 애들이 있고 1등급 뭐 90점대 계속 받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쉽게 그때 또 완벽하게 잘 준비가 안 되어서 계속해서 점수를 흘리고 있는 친구도 있어. 계속해서 아쉽게 3등급 그래도 컨디션 괜찮아서 그래도 아는 게 나왔던 건 2등급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러니까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기가 좀 힘든 거야. 왜?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서 미스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법, 수능에서는 한 문제인데 수능에서도 이게 예전에는 상대평가할 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도 한 문제로 당락을 가르는 경우도 있어. 90점이면 1등급인데 89점이면 2등급이잖아? 요거 하나 맞추면 그래도 점수가 확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포인트로 봤을 때 반드시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같이 한번 봅시다. 1번을 보니까 awaken, 요게 문장 구성 성분 중에서 뭐로 볼 수 있을까? 동사요. 그치, 동사지. 여기 이유가 있고, 당신은 awaken, 일어난다, 깬다. 그 다음에 and가 있으니까 동사 연결할 수 있지? 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일어나서 본다. and가 있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and, or, A 아니고 or, but 등위 접속사라 하고 얘네들은 어떻다고 있었어? 양쪽에 A하고 B라고 하는 애들이 나오는데, 이 A, B가 어떻다? 문법적으로 동일하다. 그래서 여기서 awaken하고 what가 서로 병렬 구조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도 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자, 그래서 당신은 일어나서, awaken이라는 표현은 그냥 깨어나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자동사야. 자동사는 원래 목적 없어. 그리고 봅니다. 뉴스를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뉴스? of morning traffic jam. 아침에 길이 막힌다라고 하는 뉴스를 봅니다. 일상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자, 2번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자, 2번에 보니까 투투다, 투투. 그지? 투투,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친구도 있을 거고 안 배운 친구도 있어. 투투는 무슨 의미지? 투투, 여기 투부정사 투야. 의미는 어떻게 되고?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뭐뭐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 이렇게 문법적인 문제 형태로도 출제가 되면서 글쓰시오 이런 형태로 서술형, 우리가 중학교 때는 본 적이 없는 영작하시오라고 하는 표현 포인트로 굉장히 자주 나온다 볼 수 있고, 투투 사이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형용사, 부사요. 어떻게 알았어? 맞아. 형용사하고 부사라고 하는 애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점들도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되겠지. 자, 자연스럽게 필기하면 됩니다. 아는 거면 확인하고 넘어가시고, 모르면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공부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 상황 보면서 필기가 안 됐으면 좀 멈추고 시간 주고 이렇게 갈 테니까, 우리가 한 여러 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생님의 플로에 어느 타이밍에 지금 필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이고, 필기를 필요한 사람들은 하십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선 보면 오늘도 접속사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당신이 집을 일찍 떠날지라도, early for doctor's appointment, 우선 의사 선생님의 어떤 친찰, 예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 일찍 당신이 떠났을지라도 당신은 도착한다. 근데 late가 여기서 품사가 뭐지? 늦게, 너무 늦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부사지, 부사. 늦은 이라는 의미로 형용사로 쓸 수도 있어. 그렇지만 부사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표현들 기억하시고, lately는 뭐야? 그렇지, 최근에지. 최근에 이것도 부사긴 한데 좀 다르다라고 하는 점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당신은 너무 늦게 도착해서, 아까 뭐라 했지? 뭐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to find parking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주차 공간을 찾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의미 단위가 어때? 괜찮지?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to 문제가 없다. 의미 단위도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의 의미 단위로서 잘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2번은 맞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쓰인 문법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돼, 문법적으로. 자, 그래서 3번으로 한번 가서 볼게. 3번. 자, 우선 지울게요. 필기 해야 되는 사람 사시고, 어법 문제는 설명할 게 좀 많을 때는 한 2문제,
문제가 좀 쭉쭉 잘 풀린다 그러면 한 3문제 정도 매일매일 풀어서 이 문법적인 포인트들을 우리가 좀 잘 흡수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3번으로 한번 가서 보면 after. 자, 여기서 after waiting 2 hours for 15-minute consultation, you wait again to have your prescription filled. 자, 우선 여기서 waiting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야. 근데 after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지. 같이 한번 before라고 하는 애랑도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after before는 어떤 품사로 쓰일 수 있지? 전치사요. 전치사. 또 전치사하고 접속사라고 하는 품사로 두 가지로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오죠? 전치사는 뒤에 항상 뭐가 동반한다? 명사가 나와야 되겠지. 자, on the desk. on 전치사인 거 다 알죠? 그럼 책상 위에는 뭐가 나와야 돼? on the desk.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전치사 다음에 뭐가 나온다? 명사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 것이고, 접속사는 뭐가 나와야 돼? 접속사의 기능이 뭐죠? 접속사는 문장 연결이지. 문장 연결. 문장 연결하기 때문에 접속사 뒤에는 뭐가 반드시 나와?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들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얘는 두 가지 관점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어. after를 전치사로 한번 보면 동사를 명사로 쓸 때 어떻게 바꿔주지? 동사를 명사로 쓰는 거. 그치?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동명사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동사를 활용해서 명사화 시킨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after waiting 2 hours, 2시간 동안 시간부사로 보면 되겠고, for 15-minute consultation, 몸으로 위해서, 그러니까 15분 상담을 위해서 2시간을 기다린 이후에 라는 의미가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ing를 뭐로 봐도 되고 동명사로 봐도 상관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전치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동명사고, 접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얘는 뭘까? 아마 공부를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아. 우선 여기 필요한 거 우선 필기하고, 그 다음에 접속사 포인트로 ing가 어떻게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할게요. 잠깐 필기를 우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after, before, when이나 아니면 if, although 요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부사절 접속사로 불러. 부사절 접속사. 그래서 when은 때, if는 만약에 뭐뭐라면, al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자, 그리고 before, after는 뭐뭐 이후에, before는 뭐뭐 전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 그래서 얘네들은 문장이 어떻게, 문장을 두 개를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지. 자, 근데 문법은 우리가 이제 영어라는 표현은 좀 축약하는 거를 좀 좋아해. 그냥 좀 줄여서 쓰고 싶은 것을 좀 좋아해서 조건이 우선 하나가 있는데, 우선 이렇게 나눌게. 이렇게 나눠서 우선 접속사가 없는 그냥 독립적으로 있는 얘를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주절이라 불러. 주절. 얘가 주절. 그리고 접속사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종속절. 문법 용어가 좀 답답하고 어색하고 이런 거 왜 해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어. 나도 그래. 선생님도 영어를 전공했지만 문법 용어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이 용어를 알아들어야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지를 나중에 해석할 수가 있겠지.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그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계속 문법 용어를 남발할 거란 말이야. 우리나라 영어가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해. 그렇지만 통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래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자, 어쨌든 간에 주절, 종속절 또는 얘를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또 여기 얘를 우리가 부사절 접속사로 부르니까 부사절이라고도 불러. 자, 근데 얘가 중심이야. 그래서 축약을 할 때 얘가 중심이 되어서 여기 있는 주절의 주어하고 종속절의 주어가 같을 때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지울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접속사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지울 수도 있어. 근데 맥락상 이게 없으면 해석이 너무 이상해질 것 같아. 오역이 나타날 것 같아. 그럴 때는 두는 거야.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남길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취해줘야 되는 게 뭐다?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주고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써준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사구문이라고 불러. 분사구문은 고등학교 문법에서 정말 자주 나오고 서술형도 자주 나오고 어법으로도 자주 나오는 문법적 포인트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아마 중학교 3학년쯤 가면 내신에서 아마 다루게 될 거야. 뭐 이제 4개 중에 하나 문법을 다루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지. 자, 그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로 봐도 돼? 접속사였는데 주어가, 그러니까 당신이 2시간 동안 15분 상담을 위해서 기다린 이후에 누가? 당신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선생님은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아. 분사구문이 훨씬 더 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분명히 저기에 지금 뭔가 웨이팅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유라는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시간 동안 15분 상담을 위해서 기다린 이후에 당신은 wait again 또 다시 기다립니다. To have your prescription filled. 당신의 처방전이 채워지도록 사역동사죠. 얘가 이제 목적어고 목적격보다. 지난 시간에 사역동사도 간단하게 얘기했었지. 자, 그래서 사역동사 다시 한번 have, make, let. 문법 문제는 아니지만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 여기에 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었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의 원형하고 PP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어. 근데 언제 동사의 원형이고 언제 PP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해야 되는 거지. 언제 동사의 원형이야? 능동일 때. 둘의 관계가 능동일 때. 그러니까 얘를 주어로 얘를 동사로 놨을 때 얘가 얘를 할 수 있을 때는 동사의 원형 이렇게. 얘가 얘를 못해. 그러니까 수동 관계야. 그럴 때는 PP다. 다시 한번 보면 솔직히 지금 안 해도 되는데 복습 차원에서 한번 설명하는 거고. 자, have 보통 지각동사, 아니, 사역동사는 시키는 동사야. 뭐뭐 하게 하다 라는 뜻인데 prescription이 뭐지? 표현도 어려워. 그지? 처방전. 당신의 처방전이 fill은 뭐야? 그 처방전을 채워 넣는다는 뜻이야. 작성한다는 뜻이야. 근데 처방전이 스스로 써? 처방전 종이에 막 글씨가 막 생기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야? 수동이지, 수동. 그러니까 여기서는 ed가 나와 있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복습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했고, 그래서 3번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필요한 부분들은 그래요. 또 필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하나하나 개념들 다 설명하면서 할 거야. 계속해서 한 50문제 풀 때까지는 계속 개념을 설명하면서 공부를 할 거고, 그 이후에 우리가 조금 잘 풀린다, 어느 정도 개념이 익혀졌다라고 선생님 판단하고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 어떻게 보면 방금 설명했던 이런 것들이 거의 그냥 중학교에서는 뭐 한 챕터에 2개 이렇게 나오는 그거를 이제 한 번에 다 설명하고 넘어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4번 보니까 Return home to the early evening news. You watch crowd of young youths throwing stones somewhere in the Middle East. 4번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자, return을 보면서 품사를 생각해야 돼, 문법적으로. return은 품사가 뭐야? 동사지, 동사. 동사야. 돌아가라 라는 뜻이야. home, 집으로. home은 장소 부사로 많이 쓰여. 명사로 쓸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다, 오다 이런 표현하고 같이 쓸 때는 부사야, 부사. 우리가 go home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go home. 그럴 때는 부사고, 우리가 go to school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home은 장소 부사로 쓸 수 있고, 집으로 돌아가라. To the evening news. 자, 어쨌든 evening news가 저녁 뉴스야, 그지? 돌아가라. 그리고 근데 여기 보니까 you watch crowd of youths 이런 표현이 나와. 자, 원칙이야, 원칙. 한 문장에는 동사가 몇 개 나온다? 문장 하나에는 동사가 몇 개 나온다? 당연히 동사는 하나. 한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 나온다. 자, 만약에 동사를 2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2개. 사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문장을 연결시켜주면은 문장 2개가 되니까 동사를 2개 쓸 수 있지.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있든지. 또 뭐가 필요해? 관계사라고 하는 게 필요해. 관계사. 관계사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얘기하는 거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뒤에는 항상 동사가 동반돼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때? 그냥 문장 하나 덩그러니 나온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you watch crowd. 당신은 봅니다, 군중을. 근데 어떤 군중? 그러니까 젊은 군중, 어린애들. 근데 어떤? throwing, 던지는 stone, somewhere in the Middle East. 중동의 어떤 곳에서 돌을 던지고 있는 어린 애들의 군중을 당신이 본다. 그 뉴스에서 본다는 얘기겠지. 자, 그러니까 요거는 어때? 틀렸다 라고 봐야 되는 거지. 틀린 거야. 정답은 4번이 돼. 이거 뭐로 바꿔줘야 돼? 우리가 공부했던 거야. 조금 전에 공부했던 거. 분사구문. 뭐로 바꿔줘야 돼? returning. 이렇게 바꿔주면 4번이 맞는 것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뭐였어? 당신이 돌아왔다는 얘기잖아. 뭐 여기 after 이런 표현 있는 거야. after. 그 다음 you. 원래는 이제 여기 그냥 일상을 얘기하는 거여서 현재로 나온 거야. 원래 이렇게 return. After you return home 이렇게 되는 거지. 당신이 집에 돌아온 이후에. 근데 to the evening news라고 하는 것은 저녁 뉴스를 보러 돌아가면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미국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뭐 한다? 신문이나 뉴스 같은 것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to the evening news를 전치사구는 괄호를 쳐줘야 돼. 부사구도 마찬가지로 괄호를 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얘가 뭐가 돼야 된다? returning, 분사 구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공부해? 그냥 하나씩 나올 때마다 정리해주고 공부하고 정리해주고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지금 선생님이 우리 서술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했던 천일문은 어때? 하나씩 정리를 철저하게 다 하면서 가는 거지. 나중에 다 중첩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고, 이런 원칙도 이게 문법은 아닌데 원칙이지. 이런 원칙들도 잘 알고 있으면, 이 원칙들이 많이 쌓이면 어떤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선생님이 일부러 말로만 하고 끝내도 되는데 말로 하면 잘 안 적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써본 거야. 그래서 필요한 거는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마무리 이렇게 하면 되겠고, 지금 천천히 하는 겁니다. 일부러 다 이해할 수 있게 천천히 하나씩 다 설명하면서. 4번 다 이해됐죠? 이제 5번으로 갈게요. 그리고 영상은 지금도 촬영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또 편집을 해서 전체적으로 또 공유를 이제 할 수 있을 거야. 다음으로 갑시다. 5번. As you set the alarm clock for the next morning, one neighbor's car alarm got off and another air conditioner starts to run. 자, as 접속사지. 물론 얘는 전치사로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는 문장. 대문자로 쓰였으니까 맨 앞에 여기 종속절 부사절이고 그 문장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서는 as you set the alarm, 알람을 맞추다라는 뜻이지. For the next morning, 다음날 아침을 위해서 당신이 알람, 시계를 맞췄을 때 one neighbor's car alarm go off. go off는, 자, 어쨌든 문법적으로 우선 보면 you가 주어, set은 set이야, 불규칙이. 여기서는 뭐 현재 어떤 일상을 계속 그리고 있어서 다 현재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전혀 없지. you니까. 뭐 he가 나왔으면 set, s 붙여줘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 아니니까 맞는 거다. 그리고 set the alarm, clock 뭐 이런 것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알람을 맞추다. 동사에 밑줄일 때는 주어 수일치 보시고 태를 봐야 되는데 당연히 목적어도 있다. 능동태다. 현재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현재로 쓰이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죠. 자, 그래서 다음날 아침을 위해서 알람 시계를 당신이 맞출 때 한 이웃의 자동차 알람이 go off. go off 의미 한번 정리해 봅시다. go off가 무슨 뜻이지? 꺼지다가 아니라 울리다. 근데 off가 나오니까 꼭 어떤 느낌이야? 꺼지는 것 같지, 그지? 근데 울린다 라는 뜻이야. go off는 뭐 경보라든지 아니면 알람 시계 뭐 이런 것들이 울리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자동사 일형식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듯 합니다. 그러니까 3번의 정답은 우리가 그래서 몇 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 4번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3번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4번 문제 풀어볼게요.